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켓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객체는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측 소켓 객체하고 클라이언트 측 소켓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개념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요. 우선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 그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이제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소켓은 두 가지의 파라메타를 받습니다. 아까 어떤 소켓의 유형을 만들겠느냐를 여기다 파라메타로 넘겨줘야 됩니다. 대부분 AF, INET 하고요. 소켓 스트림 혹은 소켓 디그램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켓 객체는 서버 객체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버 컴퓨터에 이제 어느 서버 컴퓨터에 무슨 포트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자신의 컴퓨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포트를 활용하겠다를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앞에는 서버 객체만 소켓 객체만 만들었지 어떤 유형의 소켓 객체라는 것만 지정을 했지 실제 어떤 포트를 쓰겠다는 건 지정을 안 했죠. 그래서 바인드로서 그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이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트는 딱 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sten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클라이언트가 대기할 수 있는 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올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접속을 연결시켜 주는데 대기할 수 있는 큐의 값은 반드시 1 이상이어야 하고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대값은 5까지의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개까지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ccept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연결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연결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 절차가 되겠습니다. accept를 실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러킹 모드가 있는데요. 블러킹 모드라면 accept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accept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구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구가 있을 때는 서비스 접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는 바로 리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은 이 두 개의 메서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receive는 물론 다른 쪽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send는 여기 주어진 스트링을 클라이언트 측에 보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버퍼 사이즈는 이제 뭐 최대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몇 번이고 통신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서 send를 하면 여기서 receive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 send를 하면 이쪽에서 receive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났으면 이제 연결을 종료할 때 close를 통해서 연결을 종료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 소켓도 마찬가지로 서버 측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메서드가 다릅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이제 소켓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도메인과 어떤 타입의 소켓을 만들겠다는 것을 지정을 해서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이제 이용해서 서버 측에 접속을 할 때, 어떤 서버냐를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 서버에 몇 번 포트냐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제 튜플로 하나의 파라메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바인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하나의 튜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 커넥트 하게 되면 서버 측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accept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 연결이 설정이 됐으면 우리가 send와 receive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이제 클로즈를 하면 연결이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연결이 종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send와 receive는 이런 연산들은 수행할 수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connect라는 것만 다루고요. 나머지는 뭐 동일한 메서드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소켓 프로그래밍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우선 서버가 어떤 포트에 서비스를 게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소켓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어떤 포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바인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isten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대기할 수 있는 큐의 수가 되겠죠. 몇 개까지 동시에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하겠다, 큐에 담아서 서비스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뭐, 최대로 5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대기한다라는 의미의 accept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블로킹 모드로 실행된다면 서버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춰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적당한 시점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소켓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자, 어느 서버에 어떤 포트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 서버에 여기 지정한 포트와 딱 일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accept는 이제 풀리고요. 자, 연결 설정을 내부에서 자, 알아서 하겠죠. 연결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서버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또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주고 받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우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측이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와 리시브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면 클로즈해서 서로의 연결을 끊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개의 컴퓨터에 한 대는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하고 또 한 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하고 두 개를 연결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대화식으로 인터프리터 상에서 바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윈도우는 이제 리눅스를 연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어느 쪽이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리눅스의 서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고요. 우선 소켓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소켓에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스타를 하고요. 아니면 소켓만 쓰겠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소켓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켓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소켓 모듈 안에 있는 소켓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켓 종류를 기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AF, INET 하고요. 소켓 스트림. 그래서 TCP의 소켓을 생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소켓 오브젝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어떤 포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호스트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재 호스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5001번지의 포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많이 할 때 몇 개까지 대기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해서 큐의 사이즈를 5으로 일단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ccept를 해야 되는데요. accept를 하고 나면 클라이언트 연결이 됐으니까 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켓 정보하고요. 주소 정보를 이쪽에서 두 개를 넘기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습니다만 더 이상 프롬프트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이 소켓은 그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고, 블로킹 모드란 그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건,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접속하기를 기다리는데 접속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그 프로세스가 딱 중단이 돼서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접속이 연결이 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자, AF inet family 하고요. 타입은 소켓 스트림을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겠죠. 자, 이제는 연결을 해야 되겠죠. 서버에요. 자,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자, 호스트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자, 5001번이었죠. 5001번 포트를 써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커넥트 됐죠. 아까는 서버 측에서 블록된 상태에 있었는데 커넥트가 되면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자,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뭘 받았냐면 이 커넥션 소켓 객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접속을 했다는 것이 이 주소에 나타나죠. 자, 이제는 두 개 연결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개 컴퓨터 간에 우리가 통신을 할 수가,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라이언트 측에서 인사를 한번 해보죠. 뭐죠? 샌드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hello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라는 것은 이제 5바이트가 전송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자, 이제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receive가 되겠죠. 1024라고 하게 되면 버퍼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24바이트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hello 전달된 것을 받았죠. 그러면 hello 받았으니까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Hi. 이쪽에서도 한번 받아보죠. 예, 이렇게 어느 측에서나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통신이 되겠습니다. bidirectional. 그래서 다 사용이 끝났으면 어느 쪽에서든지 사용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샌드를 다시 해볼까요? 예, 뭐 연결은 끊어졌지만 현재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전달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쪽은 이제 이미 연결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에러 익셉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소켓은 블러킹 모드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블러킹 모드는 accept나 receive나 send 등을 호출했을 때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거나 혹은 데이터를 직접 receive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보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거나 버퍼가 꽉 찼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풀릴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우리가 블러킹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비블러킹 모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대기하지 않고 즉시 리턴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accept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커넥션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에러라는 익셉션이 발생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블러킹 모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non 블러킹 모드로 할 것이냐는 set block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 플래그는 0일 때 non 블러킹이 되고 1일 때 블러킹 모드로 여러분이 설정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